자, 지난 2019년 7월 영국 제77대 총리로 임명된 보리스 존슨.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나온 말. 아이, 또 이튼 출신 총리야? 뭐야? 이튼 고등학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국의 이 보리스 존슨이 77대인데 영국의 역대 55명의 총리 중에 보리스 존슨을 포함한 20명이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이튼 칼리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튼 칼리지 유명하죠. 이튼 하면은 뭐 영국 왕실도 윌리엄 또 해리 왕자도 동문인 그렇죠. 명문 고등학교 아닙니까? 이 수많은 총리를 배출하며 영국 엘리트의 산실이 된 이튼 칼리지는요. 현재 장장 579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네로라는 수재들과 상류층 자제가 입학하는 명문 학교로 우뚝 섰는데요. 그래서 이튼 칼리지 졸업자를 가리키는 이토니언이라는 단어가 무려 옥스퍼드 사전에 올랐을 정도로 명성이 있는 학교가 됐습니다. 야, 영어 사전에 이게 들어간다고? 그렇지. 특정 고등학교인데? 자, 그런데요. 전통도 전통이지만 이튼 칼리지가 지금까지도 명문 오브 명문으로 꼽히는 이유. 영국이 아닌 세계적인 명문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합쳐 부르는 말 소위 옥스브리지의 입학률이 무려 30% 이상이고요. 그리고 만약 옥스브리지에 못 갔다.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런던 정경대, 에든버러대, 맨체스터대 등 일명 영국판 아이빌리그로 불리는 러셀 그룹에 대부분 진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튼 칼리지에 입학하는 것으로도 네. 일단 명문 대학에 가는 건 거의 보장이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한 반에 30명이면 한 10명이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머지 20명도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머지 20명조차도 옥스브리지가 아닐 뿐.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일단 교사진들부터 고학력 고스펙, 대부분이 옥스브리지 출신이고요. 그리고 교육 체계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튼 칼리지만의 특별한 교육 체계인 우열반 체제를 운영 중인데요. 과목별로 성적에 따라 약 7개 반으로 나뉘는데 수학 최열반의 경우에는 일명 우쭈쭈 어구어구 티칭 들어갑니다. 이 42 곱하기 36같이 쉬운 두 자릿수 곱하기 문제만 풀어도 여러분 우리 현무가 실력이 늘었어요.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뿜뿜 수포자를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개인 지도를 통해 맞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좀 잘못됐나? 저 두 자릿수 곱셈했다고 우쭈쭈 오구오구 한다고요, 이튼에서? 그 최열반인 경우에. 네, 좀 부족하다 싶어도 그래도 길을 살려주면서 교육을 좀 시켜주는 거네요. 그럼요. 수많은 리더를 배출한 이튼 칼리지. 다음 이토니언 리더는 과연 누가 될까요? 다음 특종입니다. 영국의 옥스브리지의 관문 이튼 칼리지가 있다면 미국에는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얼굴책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의 저자 댄 브라운, 1946년에 퓰리처 역사상, 66년엔 퓰리처 전기상 이렇게 두 차례나 퓰리처상을 수상한 아서 슐레진저 등 수많은 엘리트를 키워낸 곳인데요. 바로 1781년에 설립됐습니다.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프랩스쿨인데요. 매해 졸업생 중에 30%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대 등의 아이빌리그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혹시 명문학교라면서 30%밖에? 라고 혹시나 생각하십니까? 미국 전체 고등학교의 아이빌리그 합격률은 0.01%. 와, 0.0이면 아예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한 학교에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와. 일명 아이빌리그로 가는 지름길이라 불리는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는요. 우리나라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이 보내고 싶은 꿈의 학교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립스 엑시터 가는 게 아이빌리그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라고 한다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예를 들면 집 뒷마당에 ET가 불시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데 ET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좀 꿀팁을 하나 전수해 준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올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만의 교육법은 무엇이냐? 하나만 살짝 공개하면 원탁 교육입니다. 일명 하크니스 테이블로 불리는 큰 원탁 테이블에서 선생님과 12명의 학생이 테이블에 삥 둘러앉아서 외국어, 역사, 과학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수업까지 토론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대박. 이 토론 수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예습!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철저한 예습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그냥 예습이 머리에 막 단편적인 거 여러 개 넣어가는 게 아니라 사고를 알아야 가지고 가야 돼. 되니까. 알아야 되는 토론하려면 사고가 있어야 되거든. 자,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교육을 거쳐서 꿈의 대학 하버드에 진학해서 훗날 퓰리처상까지 수상한 아서 슐레진저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내게 하버드 수업은 너무 쉬웠어요. 내 사고력은 필립스 엑스터에서 이미 훈련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대박. 자부심도 좀 있고 허세도 좀 있는 그런 멘트인 것 같네요. 그만큼 이제 그러게 본인 고등학교를 이제 사랑한다는 말.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상 오직 대학이 목적만이 아닌 참교육을 실천하는 세계 명문 학교였습니다. 1972년 노벨 물리학상을 시작으로요. 지금까지 무려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2010년 미국 물리학협회에서 물리학의 역사적인 장소로 선정한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엘리트 하이스쿨, 바로 브롱스 과학고등학교입니다. 학교 본관 입구에 역대 노벨상 수상 동문 사진도 전시가 돼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네. 야, 근데 저거는 진짜 수액이다. 지금으로부터 81년 전 1938년에 개교한 브롱스 과학고. 매년 2만여 명의 학생이 브롱스 과학고에 지원하지만 입학 관문을 통과하는 학생은 겨우 1,000여 명, 약 5%가량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뭐 이유가 다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명문 고등학교 브롱스 과학고의 위험, 대학 입학률이 무려 99%. 헐. 그리고 졸업생 대부분은 꿈의 그곳 아이빌리그로 진학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탑이다. 자, 그렇다면 브롱스 과학고가 대체 어떤 것이 스페셜하느냐? 브롱스 과학고의 원칙 중 하나, 교실에서 교과서를 펴지 않는다. 헐. 학생들이 예습을 하면 고정관념이 생겨서 자유로운 사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거 좋다. 수업 시간에는 교사가 나눠주는 참고 자료를 보면서 자유롭게 실험과 토론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자신감이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앞에 특종에 나온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랑 좀 교육 방침이 완전히 좀 딴판인 것 같은데 거기는 예습을 많이 해서 토론시키잖아요. 무조건 해와야 되는 여기는 학교. 절대 교과서를 안 본다는 거야. 맞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교육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자, 브롱스 과학고가 특별한 두 번째 이유,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의 멘토링입니다. 일단 교내에 학생들을 위한 연구 실험실, 기상 관측실 등 맞춤형 전문 실험실이 마련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강의를 해주는데 그 선배 누구겠습니까?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우와. 노벨상 수상자들이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줘요. 수액. 선배 강의가 노벨상 수상자면 진짜 대박이다. 자, 이렇게 학교에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직접 논문도 작성하는데 그냥 과제 수준이 아니라요. 고등학생이 작성한 논문이 과학 저널에까지 딱 실릴 정도라고 합니다. 헐. 이미 뭐 고등학생 수준을 다 넘어선 거죠. 대단하다. 과학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주역들의 눈부신 열정의 시작, 브롱스 과학고였습니다. 자, 미국 명문대의 상징인 하버드대보다 더 입학하기 어렵다는 이곳. 756명의 지원자 중 17명, 2.4%만이 합격한다는 이곳. 자, 대학 입시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이곳은 바로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트리니티 스쿨의 유치원 과정입니다. 유치원 과정이요. 유치원이요? 자, 1709년에 개교해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트리니티 스쿨. 이곳은요, 유치원 때부터 대입을 준비하는 사립학교인데요. 한 부지 안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모여 있습니다. 학비, 물론 셉니다.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유치원 1년 학비만 봐도요, 한화로 약 6,500만 원입니다. 유치원이? 자, 이게 대학교 등록금이 아닙니다. 유치원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이라고 해도 비싸겠다. 미쳤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이곳에 입학을 꿈꾸는 이유, 바로 꿈을 위하여. 자, 미 경제 전문지 조사에 따르면요, 아이빌리그 대학, MIT, 스탠퍼드 대 등 10곳의 명문대 진학률이 무려 41%. 와, 미국 내 사립학교 중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이 학교에서 명문대를 잘 보내는 비결이 뭐예요? 자, 트리니티 스쿨의 강점은요, 바로 막강한 칼리지 카운슬러 제도. 말 그대로 아예 대학 진학만을 위한 전문 상담 교사들이 학생들의 대학 컨설턴팅을 해주는데요. 자, 예를 들어 미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카운슬러 선생님들이 유명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을 초빙해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첨삭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헐. 너무 대박이다. 이 정도면은 그 김서영 쌤 있잖아요. 우리 네. 오늘 데스크. 쌤님도 많이 놀랄 것 같아요. 와, 나를 능가하는 데가 있었네. 미리미리 준비하네. 이러면서. 정말로 하나부터 10까지 명문대 진학을 위한 또 명문대 진학에 의한 교육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학부모들은요, 우리 아이 낳으면 꼭 트리니티에 보내고 싶어요. 학부모들의 꿈의 학교라고 입을 모아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치원생부터 키운 뜨거운 학부열, 꼭 원하는 대학에 가서 꿈을 이뤄서 세계를 빛내는 인재가 되길 응원합니다. 벨기에 6대 국왕 알베르 2세, 이집트의 왕 푸아드 2세, 모나코 왕자 레이니어 3세까지 전 세계 왕족들이 동문인 일명 왕들의 학교가 있습니다. 와, 왕족들이 다닌 이 학교는요. 13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의 사립 기숙학교 르 로제입니다. 르로제. 이 르 로제를 두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세계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학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르 로제 시니어 스쿨의 1년 학비가 약 12만 스위스 프랑, 한화로 1억 4,200만 원입니다. 너무한다. 지금 손이 떨리는 손이. 손이 떨려. 아니, 뭐 1년에 1억을 넘게 받아. 1년에 1억 4천. 1억 4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죠. 말도 안 돼. 아니, 스위스 물가 때문에 그러나? 아니 근데 어찌됐건 그래도 고등학교 학비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죠. 비싼 거예요? 자, 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학교를 자랑하는 이유. 이 르 로제는요. 학교의 환경, 혜택, 교육 수준까지 모두 탑 오브 탑 클래스,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르 로제 학생들은 계절마다 공부하는 캠퍼스가 다릅니다. 봄, 가을에는 제네바 호수 근처의 롤 캠퍼스, 겨울에는 그슈타트의 알파인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는데 골프장, 승마장, 요트, 콘서트홀 등의 고급 시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VVIP 레저 시설급이죠. 리조트 숙박비구나, 완전. 이런 초호화 캠퍼스에서 누리는 스터디 라이프. 르 로제 학생의 일과를 살짝 살펴보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수업을 받고요. 4시부터 7시까지는 각자가 선택한 스포츠와 예술 수업을 듣고 그리고 저녁 식사 뒤에는 방과 후 수업이 마련돼 있습니다. 황태자네, 황태자. 또한 르 로제의 가장 큰 장점은 총 학생 수가 약 420명인데요. 교사는 120명입니다. 약 4대 1의 비율이죠. 과외네, 과외. 이런 대학보다 더 심하네. 이러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더 깊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입을 앞두고는 1대1 개별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 덕분에 르 로제 졸업생의 약 30%가 전 세계 상위 25개 명문대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이상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왕들의 학교 스위스 르 로제였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의 빗나간 교육열을 비판한 제이본부의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 극 중에 이런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제니퍼, 맞죠?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살던 페어팩스? 거기 미국에서도 최고의 학군으로 유명한 곳인데. 대치동 못지않게 열성적인 학부모들이 많은 곳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의 데스크 스앵님, 김주영 쌤이 딸 K의 교육을 위해서 살았던 곳이자 최고의 학군으로 언급된 미국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는요. 일명 미국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페어팩스가 미국의 8학군, 현실판 스카이캐슬 그 자체라고 합니다. 자, 뭐, 어떤 도시길래 그래요? 예,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 점수 평균 1위를 기록. 헐. 아이비리그로 가는 꿈의 티켓이라 불리는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를 비롯해서요. 미국 유명 명문 스프링힐 초등학교, 롱펠로우 중학교, 랭리 고등학교 등이 이곳 페어팩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미국 최고의 학군이자 교육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야, 미국에도 저런 학군들이 있군요. 그 정도로 다 몰려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다면 자녀 교육에 열성적인 학부모들 사이에서 페어팩스를 특히나 워너비로 꼽는 이유. 페어팩스 내 학교는 수준별 수업 제도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상위 10%의 영재들을 교육하는 영재 프로그램 GT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GT반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핵심 과목을 위주로 동급생보다 1, 2년 앞서 선행 및 심화학습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페어팩스의 모든 고등학교에 스페셜, 전교생에게 선생님에게 메시지로 질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노트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어팩스에 사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유난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정도로요. 한국만큼 뜨거운 교육열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신조어까지 있는데 페어팩스의 엄마들을 두고 일명 사커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잠깐만. 뭐냐면 자녀가 축구 레슨을 받는 동안 운동장 한켠에서 자녀의 스터디 스케줄표를 짜는 엄마들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현실판 스카이캐슬이 많네요. 자녀를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들도 또 공부하느라 힘든 자녀들도 모두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2018년 8월 일본 전역을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 도쿄 의과대학 문부과학성 간부 아들 성적 조작. 자,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 국장의 아들이 일본 도쿄 의대에서 부정 입학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우와. 딱 걸렸네요. 申し訳ないまたまあ絶対大丈夫だと思います。ぜひぜひもううちに予約しておいで予約して。 야, 저건 너무 규칙을 지켜내야 될 사람들이 부정에 관여를 한 거네요. 근데 저 말이 너무 화가 납니다.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 커버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수험생들은 뭐 농락한 그런 대화인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일본 열도를 분노에 휩싸이게 만든 뉴스가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자, 도쿄 의대가 여성 수험생과 3수생 이상인 다수생의 입학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가져가지 않은구만. 자, 도쿄 의대의 입학시험은 1차 학과목 필기시험과 2차 논술 면접으로 치러지는데요. 자, 1차 필기시험에서 여학생들의 점수를 일정 비율로 깎았고요. 2차 논술에서는 일반 남학생과 재수생에게는 20점, 3수생에게는 10점의 가산점을 주었지만요. 여학생과 4수생에게는 0점, 가산점을 주지 않은 겁니다. 아, 저거 저 관문을 뚫으려고 정말 저런지도 모르고 죽으림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저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래요, 도대체? 그 속에 숨겨진 검은 내막. 2010년 도쿄의대는 여학생의 합격 비율이 40%에 육박하자 여자가 왜 이래 많이 합격했어? 여자는 출산하면 거의 이직해버리잖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학생의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 2011년도부터 성적을 조작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런 성적 조작 때문에 2018년도 한 해에만 무려 55명의 학생이 불합격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수험생들을 배신하고 그들만의 기준으로 만든 하얀 거탑. 그릇된 기준으로 쌓아올린 탑은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2017년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한 중국계 싱가포르인 소녀. 미국 대입 수석자인 자오위스는요. 세계대학 랭킹 2위인 미 명문대 스탠퍼드 합격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其实我想告诉大家，主播其实考上 Stanford 是通过我自己的很大的努力。我今天直播其实主要是想跟大家分享一下我是怎么考上 Stanford。 아, 고생했네. 네. 아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겠습니까? 아, 저 표정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거 보면서 아, 나도 비법 좀 알고 싶어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액 뇌물 주고 스탠퍼드 입학. 부정 입학한 재벌가 여대생 적발. 자오위스의 명문대 합격 스토리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저 지금 저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얼마 전 미국 대학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죠. 사상 최악의 입시 비리 스캔들. 유명 배우들도 이 사건에 연루돼 미 전역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인데요. 아, 저희가 한번 여기서 소개를 했었죠. 그렇죠. 네. 대학 입시 브로커인 윌리엄 릭싱어가 8년 동안 293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고 부유층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행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릭싱어에게 뇌물 중에 최고액인 650만 달러, 무려 76억여 원을 건넨 학부모가 바로 자칭 스탠퍼드 수석 합격자 자오위스의 아버지인 자오타오였습니다. 야. 자오타오는요, 매출 2조 2천억 원을 자랑하는 중국 굴지의 제약회사 회장으로요. 자산 18억 달러, 약 2조 1천억 원을 보유해 싱가포르 부호 순위 15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미 연방검찰에 따르면요, 입시 브로커인 릭싱어가 스탠퍼드의 요트 코치에게 50만 달러, 약 6억 원의 뇌물을 건넸고 그 대가로 요트 선수 경력이 전무한 자오위스를 2017년 요트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해, 미국에서?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드러나자 현재 스탠퍼드 측에서는 자오위스의 입학을 취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 자오위스의 부모는요, 브로커인 싱어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라면서 합법적인 기부 입학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합법적인 기부 입학제 무슨 수석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제 기사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그래, 이거는. 2010년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명문고 그레이트 넥노스 고등학교. 이 학교에 엘리트 학생들 중에서도 최우수 학생이 있었는데요. 바로 19살 샘 애셔 고프.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 점수도 2,000점 이상으로요. SAT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을 내는 학생이었고요. 또한 학교 대표팀 풋볼 선수이자 교내 동아리 부회장으로 활약할 만큼 모든 면에서 퍼펙트 그 자체였는데요. 저 정도면 아이빌리그 갑니다. 그런데 완벽한 학생 애셔 고프에겐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몰래 하고 있던 은밀한 아르바이트가 있었던 건데요. 뭐야? 애셔고프, 나 대신 시험 쳐주면 내가 돈 줄게. 바로 SAT 대리시험. 애셔 고프는 대리시험의 대가로 건당 수백만 원을 챙겼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렇게 애셔 고프가 남몰래 치른 대리시험이 무려 16번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했다. 대체 근데 대리 시험을 어떻게 친다는 겁니까? 대리시험이 가능했던 이유, 신분증을 위조했기 때문인데요. 대리시험 의뢰인의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넣어서 감쪽같이 위조를 한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와 이게 어떻게? 와. 자, 여기에 감독관도 철저히 신분 검사를 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응시자가 SAT 시험장 위치를 고를 수 있다는 걸 악용해서요. 애셔 고프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만한 사람이 없는 먼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는 주도 면밀한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는 우등생, 하루는 대리시험꾼으로 은밀한 이중 생활을 즐긴 애셔 고프. 하지만 2011년 애셔 고프가 다니는 학교에서 대리시험을 둘러싼 소문이 급격히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애셔 고프의 범행이 발각되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충격, SAT 대리시험 스캔들이라며 각종 언론에 보도됐고요. 정당하게 시험 본 학생들을 무시한 것, 대리시험은 엄연한 사기 행각이다 라며 많은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저 좋은 머리를 왜 거기다 썼니?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뜨거운 입시 광풍이 불고 있는 나라 인도. 이 인도에 무려 100여 개의 학원이 운집해 일명 인도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 라자스탄주의 작은 도시 코타. 제가 아이빌리그 멱살 잡는 명문대 특종 때 명문 공과대학 IIT를 가기 위해 찾는 인도의 입시 메카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부피의 포털 CEO 순다 파차이 그분도 여기 출신이라고. 맞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인 어떤 과학 영재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렇죠. 인도에서는 뭐 꿈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그런 곳이죠. 자, 인구 약 69만 명 중 약 4분의 1인 16만 명이 입시생인 도시 코타. 진짜 대박이다. 코타 도시 곳곳에는요. 2016 공과대학 시험 전국 1, 2, 3등 배출, 인도 공과대학 시험 전국 4등, 입시학원 홍보 문구로 도배돼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쇼핑몰조차 연예인이 아니라 스타 강사가 모델로 나설 정도로 그야말로 학원 도시입니다. 정말 스타 강사가 진짜 스타네요, 저기는. 그렇죠. 연예인이네. 광고를 다 하잖아, 저기. 작은 도시였던 코타가 어떻게 학원 도시가 됐을까요? 1980년대경 공학도 출신 엔지니어 쿠마르 반살이 코타에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의 수강생들이 연달아 인도인들의 꿈의 대학인 IIT에 합격. 이후에 입시 명가로 소문나면서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했고요. 점차 다른 입시 학원도 들어서며 IIT 입시를 위한 학원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코타에서는 아예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인도 공과대 입시 시험인 JEE 전문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코타의 소위 입시 유학까지 오는 곳이죠. 아니 코타의 학원 교육은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수업이요. 네. 예상은 그대로입니다. 코타 입시생들의 일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벽 6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매일 9시간 넘게 문제 풀이는 기본, 집에서도 기본, 자정까지 숙제와 복습을 반복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대입 모의 시험에 응시하는데요. 학원에서는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얼굴과 성적을 이렇게 딱 현수막에 걸어 놓습니다. 저 988이 점수인가 보죠? 그런가 봐. 약간 구세대적인 어떤 스타일이네요. 완전히 우열반, 점수 네. 다 까고 막 경쟁을 부추기는. 너도 현수막 걸리고 싶으면 공부 좀 해라. 이 입시 지옥에 일부 학생들은 극심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교육열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도 2014년에서 17년까지 약 4년 동안 코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 수가 무려 4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한 학생은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그런데 더는 못 견디겠다라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나이에 저런 유서를 남기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인도인들은 인도 아이들의 비극은 막아야 된다. 인도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진정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인도의 전쟁 같은 학구열이 만들어낸 진풍경. 뭐죠? 아 근데 걱정이 돼. 뭐 하는 걸까요? 떨어지면 어떡해. 건물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 자, 창문에 건물 이렇게 청소. 창문에 매달려 있잖아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기? 뭐 하는 걸까요? 저 혹시 그거 아니에요? 뭐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그 일타 강사 강의가 펼쳐지는 저 바깥쪽 창문에 매달려서라도 청강을 하는 거야? 저렇게라도 청강하려고. 틀렸습니다. 너무 비싸서. 2015년 인도의 동부 지역 비하르주에 있는 한 고사장 풍경입니다. 고사장이에요. 시험 본다고 저기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5층 건물 벽을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위험천만한 벽타기를 한 이유. 이 건물 안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자녀들에게 컨닝 페이퍼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그 창문엔 뭐 저기 시험 감독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도 너무 보고 있는데 네. 저런 부정을 저렇게 대놓고 한다고? 인도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고교 입학 자격 시험날. 시험 시작 종이 울리자마자 학부모들은 일제히 고사장 건물의 벽을 타고 오르기 목숨 시작합니다. 걸고 컨닝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험 문제를 확인한 뒤 답이 적힌 교과서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학부모랑 자녀가 실시간으로 시험 문제를 같이 푸는 셈입니다. 아니 말이 돼? 아니, 저렇게 주는 학생 옆에 있는 학생은 신고 안 해? 자, 여기 한술 더 떠서 학부모에게 미리 뇌물을 받은 시험 감독 교사가 학생에게 컨닝 페이퍼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뿐 아니라 인도 경찰들마저 뇌물을 받고 이 부정 행위들을 눈감아 줬다고 합니다. 뭐지? 이렇게 컨닝에 연루된 사람들 수는요, 무려 300여 명이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나라 전체가 들썩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비하르주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이 시험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 비하르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인도 전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가난한 지역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요, 우리 애가 대학만 가면 돈 때문에 힘들게 살 일은 없을 거야.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최종적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세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아니 뭐 그 이유야 이해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저게 뭡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걸 배우게 되지 않겠어요? 네, 저렇게 해봤자 저렇게 큰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아, 또 똑같이 커닝 페이퍼 아들한테 전해주고 있겠지 뭐. 그러니까 말이 근데 저건 절대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비뚤어진 교육열이 빚어낸 참극. 이 위험천만한 부정행위가 앞으로는 절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2007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명 사립대 투로 대학에서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교직원 10명 연루, 학위 위조단 체포, 대규모 학력 위조단 일당 검거, 투로 대학의 졸업장, 성적 증명서, 박사 학위증을 위조해서 판매하는 전문 학위 위조단이 검거된 겁니다. 헐. 이번 특종은 과열된 사교육, 입시 부정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간판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노력도 안 한 거네, 저거는. 그렇죠. 이 학위 위조단은 교수, 학생, 전산 책임자 등 여러 학교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학위 위조단의 핵심 인물이 앤드리 캐 바론, 학교의 입학처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입학처장이 저랬어? 아니 가장 그걸 감시해야 될 사람이 정말 골마 터졌네 이 비리가. 처음 밝혀진 조사에 따르면 이 학위 위조단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무려 50여 명의 학생들의 학적부와 학점 기록을 위조했고요. 그 대가로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 자체가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미 검찰이 입학처장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놀랍게도 학위 위조는 2007년이 아닌 2003년부터 주도해온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합니다. 오래된. 그래서 담당 검사는요. 이 사건에 수백, 수천 개 정도의 학점 학위가 위조됐을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숨겨진 위조 행적들이 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투로 대학의 학위 위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 아니 위험한 이유.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전문 자격 학위를 위조해 줬는데 그중에 한국의 레지던트 격인 보조 의사에게까지 학위를 위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자. 돈만 내면 주는구나.
아니 이거는 본인의 결정으로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의료에 의자가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허위로 사기를 치면 안 되죠, 이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치료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요. 살 떨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 투로 대학의 학위 위조자는 문서 위조,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자기 입속만을 채우려던 어긋난 욕심, 부디 꼭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캐나다 최고 명문대이자 수재들의 집합소인 토론토 대학교. 이 학교에 천재 소녀로 불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24살의 제니퍼. 제니퍼는 모든 과목에서 올 A, 게다가 피겨 스케이트부터 피아노까지 예체능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인 그야말로 엄친 딸이었는데요. 오, 그런데 예고도 없이 닥친 크나큰 불행. 2010년 11월 제니퍼의 집에 들이닥친 무장 강도들. 그들은 제니퍼의 가족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뭐야?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요. 아버지는 머리에 총을 맞아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한편 당시 강도에게 손을 결박당했던 제니퍼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도 극적으로 구출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혼수 상태에 빠졌던 제니퍼의 아버지가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그런데 제니퍼는 강도들과 아는 사이 같았어요. 손이 묶여 있지도 않았고 강도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딸이 범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딸이 이 사건의 배우가 맞았습니다. 스카이캐슬이네 것도. 제니퍼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이유. 사실 그녀는 토론토 대학교에 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제니퍼의 거짓말이었죠. 학업과 성적에 큰 압박을 받아온 제니퍼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게 두려워 성적표를 위조해왔고요. 아이고, 심지어는 입학 사실까지 조작을 했던 거죠.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그러던 중 졸업 시즌이 됐는데 졸업식 티켓이 모자라 부모님을 초대할 수 없다는 말에 의심을 품은 부모님이 딸을 뒷조사했고 결국 그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고 만 것입니다. 그 뒤 크게 분노한 부모님이 딸 제니퍼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자 이에 분노해 정말 끔찍하게도 남자친구와 함께 부모님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살인 청부업자를 강도로 위장시켜 벌인 일이었던 거죠. 정말 저 똑똑한 친구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이후에 이 끔찍한 악행이 밝혀지자 캐나다에선 이 사건이 지옥에서 온 딸로 회자가 됐고요. Daughter from hell. 한편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 제니퍼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됐고요. 25년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 물론 제니퍼에게도 이제 어릴 때부터의 상처도 있었을 거고 트라우마도 있었을 거고 스트레스도 있었겠지만 저건 아닙니다. 100번 이해해도 저건 아닙니다. 정말 부모 자식 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또 입시 지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많은 인파의 환송을 받으며 줄줄이 떠나는 대형 버스 행렬. 뭐 저기 누가 수석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온 거 아니야? 금이 환영? 응. 뭐 그런 상상들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뜨거운 환송을 받는 주인공들의 정체, 바로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 가오카오 수험생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험생들이 공부한 이곳이 정말 엄청난 곳입니다. 중국 동부 지역인 안휘성의 조그만 농촌 마을 류안. 그런데 류안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마오탄창 고등학교 모르는 중국인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류안을 두고 부르는 또 다른 이름, 입시 특화 마을. 그 중심에는 일명 입시 사육장이라고 불리는 마오탄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입시 사육장이라 불리는 이유, 이 학교만 들어가면 성적을 폭풍 향상시켜주는 꿈의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학 진학률은 약 90%, 그중에 베이징대, 칭화대 등의 중국 명문대 진학률이 무려 30%에 육박. 그래서 중국 전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모두 이 류안의 마오탄창 고등학교에 입학을 원해서요. 현재는 무려 2만여 명의 학생이 마오탄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2만 명이라고요? 2만 명. 교육과정 또한 살벌 그 자체입니다. 일단 학생들은 매일 새벽 6시 반경에 교실로 집합. 정신이 확 들도록 30분간 교과서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 뒤 밥 먹는 시간만 빼고 공부.
매일 18시간씩 스파르타식 공부를 쉼없이 한다고 합니다. 18시간?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흔히 공부만 해야 하는 수험생 시절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오탄창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은 매우 조용했어요. 이따금 선생님들이 공부 안 하는 학생의 따귀를 때리는 소리만 날 뿐이었죠. 조용한 데서 이제 이런 소리만 나는 거지. 가오카오가 끝나고 나면 중국 전역의 거리엔 자유라는 현수막이 내걸린다고 하는데요. 입시 사유, 과연 누굴 위한 것일까요? 우리 어른들의 욕심은 아닐까요? 문화유산? 멕시코에서 나 멕시코 국립자치대 나온 사람이야 하면 하나같이 존경의 눈빛을 보낸다는데요. 그 이유 바로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가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대학이자 1982년 알폰소 가레시아 로블레스를 비롯해 1990년 옥타비오 파스, 1995년 마리오 몰리나까지 총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냈기 때문인데요. 명문이네요. 자, 이런 명성에 걸맞게 학교 캠퍼스 전체 면적이 멕시코 시티 도시 전체 10% 이상을 차지해 이 캠퍼스가 있는 동네를 대학 도시라고 부를 정도라죠. 1940년대 처음 캠퍼스 조성 계획을 할 때부터 멕시코에서 가장 저명한 60여 명의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캠퍼스 전체가 20세기의 건축, 공학, 조경 예술이 결합해 이루어진 근대 도시의 대표적인 예로 꼽혔을 뿐 아니라 2007년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까지 등재가 됐고요. 멋있다. 그중 세계 최대 모자이크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한 중앙도서관 건물이 있습니다. 이야. 사진 보면 멋있죠. 와. 저 대학이에요? 실제로 뭐 대단한 미술가이자 혁명가가 저건 진짜 저 건물을 장식한 거. 건물이 작품이네요. 네. 영국 유니버스타에서 출간한 책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세계의 건축물 1001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대학에서만 볼 수 있는 올림픽 주경기장이 있습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이 개최됐을 때 주경기장으로 대학교의 운동장이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대학 안에 저게 있다고요? 대학교에 있는 운동장이 주경기장이 된 거예요. 특히나 이 경기장에서도 외관 벽을 꼭 둘러보셔야 하는데요. 멕시코가 세계를 대표하는 화가죠. 디에고 리베라. 자, 이 화가의 대형 모자이크 벽화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멋지다. 뭔가 건물이나 이런 게 되게 예술적이네요. 아 근데 진짜 멋지다. 나 이런 대학인 줄 몰랐어요. 직접 보고 싶어요. 다니면서 얼마나 자부심 있을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가 중 하나죠. 바로 태국 왕실입니다. 이 태국 왕실 공주의 선택을 받은 방콕 도심에 위치한 출라롱쿤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태국에서 약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학교이자 태국을 대표하는 최고 명문 대학으로요. 태국의 서울대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 위험이 대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도 6년 연속 태국의 대학교 중에서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태국 최고의 명문대 입을 입증했고요. 네네. TVN의 예능 프로 있죠. 바벨 250에서 만든 세계 공통어 바벨어 175개를 하루 만에 이걸 몽땅 다 암기해가지고 모두를 놀라게 만든 태국의 미소년 업도 바로 이 학교 출신이라고. 아 업이.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태국에서 제일 좋은 건 인정. 근데 공주가 자국 대학 간 게 뭐 그래 대단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아요. 태국의 흔한 로열 패밀리들은요. 보통 견문을 넓히기 위해라는 이유로 해외 유학을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왕의 딸 시린톤 공주는 달랐습니다. 1973년에 태국 왕실 최초로 자국 대학교 입학을 결정을 한 건데요. 바로 그 이유는요. 애국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학의 이름인 출라롱콘이 바로 태국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출라롱콘 대왕의 이름을 딴 것으로요. 시린톤 공주의 증조 할아버지 되시는 분인데요. 태국의 5대 국왕인 출라롱콘 대왕은 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급의 위인이라는데요. 자, 이렇게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증조 할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 시린톤 공주는 왕실 최초로 자국 대학 입학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잘했네. 자,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졸업한 이후 왕실 사이에서 변화의 바람이 또 불고 있다고 합니다. 시린톤 공주의 조카이자 현 국왕의 손녀인 나니랏 공주 또한 고모의 뒤를 이어서 출라롱콘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태국의 대학 졸업식엔 왕족이 직접 학위 수여식에 참여를 하는데요. 특히나 이 출라롱콘 대학교는 매 시린톤 공주가 자신의 후배들에게 직접 졸업장을 나눠주는 훈훈한 풍경을 연출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태국 그 대학은 교복을 입잖아요. 네. 아 정말? 교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안 가요.
안 받아. 여기 되게 가기 어려워요. 불러놓고 대학이 얼마나 명문 대학교인데. 알겠습니다. 예. 연고전. 연고전에 시비 건 거죠 지금? 그렇죠. 연고전은 표준어고요. 고연전이 이제 방언이죠. 예. 필리핀 마닐라의 쾌손 씨는요. 필리핀 국립대학을 포함해 아테네오, 마닐라 대학 등 전통 명문학교가 모여 있어서 이른바 교육의 도시로 통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친구 엄마들이 아유 현모마 좋겠어요. 개천에서 욕 났네 그려 라고 얘기하는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국립대인 만큼 약 1억 명의 필리핀 국민들 중에서도 수재만이 갈 수 있다는 꿈의 대학, 바로 필리핀 국립대학으로 일명 UP대학으로 불립니다. 이 학교의 위험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대통령은 1명도 아닌 무려 2명도, 3명도 아닌 9명, 또 필리핀에서 내로라는 대법원장, 과학자 등 다수가 이 필리핀 UP대학 출신인데요. 필리핀 사회를 UP대학 졸업자들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합니다. 때문에 치열한 입시 전쟁을 뚫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별로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중에 매년 8월 초에 치르는 UP대학의 입학 시험인 읍카스로 불리는 이 시험은 대학교 입학 시험 중에 가장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은 기본이고요. IQ까지 검사한다고 합니다. 시험에서 IQ를 봐요? IQ 테스트 봅니다. 참고 자료 아니야? 그게 읍카시입니다. 자, 그리고 필리핀 UP대학이 서울대였다면 아테네 대학은 연세대, 라살 대학교는 고려대쯤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불꽃 튀는 경쟁이 하나 더 있겠죠. 연고전. 자, 영원히 풀리지 않을 대회 바로 농구. 여기 난립니다. 필리핀 농구 장난 아니죠. 그중에서도 70년 넘게 엄청난 지지를 받는 리그가 있는데 바로 UAAP입니다. 라살 아테네오 대학교를 포함한 총 8개 대학이 참가하는데 필리핀에서 가장 크다는 돔구장 아라네타 콜로세움도 자리가 부족할 정도 대학별로 지지하는 팬심이 엄청나서요. 콘서트처럼 경기장 좌석을 대학별로 나눠놨고요. 나는 알지. 또 대회가 끝나면 필리핀 체육대회의 꽃, 치어리딩 대회, UAAP Cheer Dance Competition이 열리게 되는데 치어리딩의 끝판왕급입니다. 대단하다. 자, 인간 탑쌓기는 기본이고요. 아크로바틱을 넘어서 서커스급 수준의 치어리딩을 선보여가지고요. 농구 대회만큼이나 폭발적인 인기를 받는 국민 대회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연고전 그쵸. 엄청났잖아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연대 이제 농구 했던 친한 또 형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네. 그 해에 치러지는 시합 다 져도 그거 하나 딱 이기면 맞아. 다 용서받고 반대로 다 이겨도 연고전을 지면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이지. 분위기 진짜 안 나. 그러니까 딱 그냥 한일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예. 예. 이거는 늙어 죽을 때까지 싸워요. 예.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정기전이라고 하자 그럼. 정기 연고전으로 합시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8년 다녀야 돼요? 네. 듣는 것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고 알려진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이런 아르헨티나의 최고 명문대 중에 단연 최고로 손꼽히는 대학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입니다. 아까 그 필리핀 명문대는 9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이 대학은 네. 대통령만 무려 15명, 게다가 노벨상 수상자 4명이나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입학만 하면 출세 탄탄대로가 펼쳐질 이 명문대에 입학하려면 대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할까? 놀라지 마십시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 대학은요, 입학시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대신에 희망하는 학과로 진학하기 위해서 1년간의 기초 능력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2학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학과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엄청나게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있겠지. 방금 말씀드린 1학년 기초 능력 과정, 이게 얼마나 까다롭고 힘드냐면요. 1년간 이 시험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무려 절반 이상의 학생이 우수수 나가 떨어지고요. 이렇게 죽을똥살똥하면서 기업고 본과에 들어가면 피라미드 형태로 소수만 졸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죽을똥살똥 고생해야만 겨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자체가 슈퍼스타 K네. 네. 그러네. 서바이벌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네. 오디션이야, 오디션. 네. 와. 참고로 실제로 본과에 올라가서도 중도에 포기를 하고 졸업이 좀 더 쉬운 다른 대학으로 옮기는 희망 학생들이 고문이네, 이거. 많다고 하고요. 말이 4년제 대학교지 실제로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8, 9년입니다. 들어가는 거는 쉬운데 이제 나오기 없는 거예요. 아니 20살에 입학하면 29에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입학하는 건 안 쳐주고요.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진짜 쳐주는 거예요. 탄탄대로로. 그럼요. 게다가 정말 좋은 건요. 무료예요. 아르헨티나는요, 1918년에 대학을 개혁했는데 그 이후에 국립대학에서는요, 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거 걱정 없이 전부 다. 교육의 기회는 다 주고 대신에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래야 졸업장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최고의 요리 사관학교로 통하는 프랑스의 르코르동 블루, 미국의 CIA, 다 아시죠? 여기와 함께 세계 3대 요리학교로 손꼽히는 곳, 일본 요리계 동경대라 불리는 츠지 조리사 전문학교인데요. 미슐랭 가이드가 2008년 아시아 최초로 미슐랭 가이드 도쿄 2008을 발간하자마자 미슐랭 가이드의 별을 받은 식당 대다수 셰프가 바로 츠지 조리학교 출신 셰프들이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미식 문화를 이끌고 있는 이 츠지 조리학교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1인, 바로 설립자 고 츠지 시즈오상입니다. 1964년엔 일본에서 프랑스 요리 바이블로 통하는 프랑스 요리 역사 연구를 집필하면서 1974년엔 프랑스 정부로부터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프랑스 최고 기술자 명예훈장인 MOF를 수상해 일본 셰프들에게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로 통합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셰프의 꿈을 품는 일본 학생들에겐 로망이자 선망의 학교라는 이 츠지 조리사 전문학교. 학비가 좀 아니 많이 비쌉니다. 학과와 수료 과정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요. 3년제를 수료할 경우 약 496만 엔으로요. 하나로 약 5,400만 원 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츠지짱 하는 이유, 비싼 학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 때문입니다. 미슐랭 3스타인 프랑스의 폴 보퀴즈 셰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셰프들을 객원 교수로 초빙해서 현재 식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요. 또 실습용 식기마저 일본의 유명 도자기 브랜드 노리다땡 식기, 또 부티나는 요리학교만 쓸 수 있다는 동냄비까지 탑 오브 탑급으로만 취급한다고 합니다. 주부님이니까 알잖아요. 네, 전 일본 가서 네. 그 동그란 거랑 네모난 동냄비 사왔는데 동냄비. 냄비 하나에 정말 이만한 달걀말이 하나가 30만 원 넘어. 냄비가 동냄비. 근데 그게 안 늘러붙냐? 굉장히 늘러붙거든요. 왜 사요? 근데 기를 들이면 이만한 게 없어. 정말 맛있는 노릇노릇하고 촉촉한 계란말이를 맛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뭐라고? 기분 탓. 30만 원을 들여서 그걸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끼지 뭘. 아유 오주부 정말. 이 학교에서 제일로 강조하는 혼모노 정신. 해석하면 제대로 된 진짜를 강조해서요. 개구리 뒷다리살을 이용한 프랑스 요리면은 진짜 프랑스산 개구리를 공수해 옵니다. 닭 요리도 프랑스의 명품 닭 브레스 지방의 일명 브레스 닭을 공수하는 등 최고만을 손꼽는 프랑스산 식재료로 요리 실습을 한다고 합니다. 아, 현무야. 방학이라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그래서 어디 대학 가겠어? 라고 게임 삼매경인 자녀에게 등짝 스매싱만 날리고 계신가요? 자, 이런 게임 덕후 자녀를 두는 어머니들이 등짝 스매싱 잠시 스타바실 희소식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바로 미국의 명문대에서 게임 덕후들을 웰컴하면서 문 활짝 열어놓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매사추세츠 공대, 뉴욕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 로체스터 공과대학만 같은 이름만 들어도 억소리가 나오는 유세 명문대학들이 나서서 게임 관련 학과를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네로라는 명문대에서 하나둘 게임 학과를 개설한 이유. 자,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 약 836억 달러, 약 97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입 게임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메이저 게임 회사들은 명문대학의 게임 관련 학과 설립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게임학과 중에서도 기업들이 특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팍팍 투자하는 명문대들만 콕콕 짚어드리면요. 먼저 포켓몬 땡으로 세계적 초대박을 터뜨린 닌텐땡 아시죠? 그럼요. 이 닌텐땡이 1994년 미국 디지펜 공과대학에 장비와 자금을 지원하며 게임 전문 디플로마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 세계에서 최초로 게임 전문 분야의 학사학위를 주는 4년제 대학으로 바뀌었고요.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이 유수의 게임 회사에서 맹활약한 덕분에 지금은 게임계 하버드, 게임 개발자 사관학교에 불리는 게임 명문대학으로 거듭나서 한 해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을 뽑는데 평균 놀라지 마십시오. 2만 5천 장의 입학 원서가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졸업생들은 닌텐땡, 마이크로소프트땡, 이땡 등 게임 개발사에 줄줄이 스카우트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축구 게임 P땡, 미국 최대 게임사인 이땡 아시죠? 그럼요.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영어학부에 게임학과를 설립을 했고요. 재학 중에도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소땡, 마이크로소프트땡, 구땡 등 10여 개의 기업들이 학생과 공동으로 게임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팍팍 밀어준 결과 개발자들이 직접 매해 게임을 뽑는 게임 디벨로퍼스 초이스 어워드가
디지펜 공과대학,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 이 세 학교 학생들의 경연장이 되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유망 직종이구나. 꽤돼 괜찮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한 사람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어려서부터 비행기를 무척 좋아했던 닐 암스트롱의 한 말이죠. 그런 그가 항공공학을 전공하기 위해 선택했던 대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퍼듀 대학입니다. 현재까지 공학 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항공우주공학계의 우주 대스타입니다. 인류 마지막으로 달을 밟은 인물 유진 서넌 역시 이 대학 출신이란 사실. 그야말로 이 학교가 인류의 달 착륙 역사의 처음과 끝을 장식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아폴로 1호 사고로 순직한 거스 그리썸과 로저 채피도 퍼듀 대학 출신이고요. 지금까지 약 22명의 우주 비행사와 수많은 우주공학 기술 요원들을 배출해낸 학교입니다. 또 나사 유인 우주 임무의 3분의 1은 적어도 한 명의 퍼듀 졸업생이 승무원으로 탑승했고요. 더 나은 우주복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등 계속해서 다양한 연구를 나사와 공동 진행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퍼듀 대학교 학생들이 나사를 동문회 장소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30년 퍼듀에서 미국 최초로 비행 훈련 강좌가 개설이 됐고요. 1934년에는 대학 소유의 공항을 개항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여성 최초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하늘의 퍼스트 레이디라는 별명을 얻었던 미국의 여성 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이 대학의 교수였다는 사실. 이 정도면 뭐 대학교가 아니라 항공공학 박물관이라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X입니다. 자, 프랑스 학생들은요,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랍니다.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X는요, 프랑스 공업대학 에콜 폴리테크니크 또는 이곳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수학 영재들이 모인 학교라는 의미에서 수학교 X로부터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니크는 공학 중심 명문대학교로요.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X의 힘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위성 발사 서비스 회사 아리땡 스페이스, 고속 전철 떼제베를 제작한 알스땡,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땡 등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프랑스 기업 CEO들이 이 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 X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반드시 2년 동안 이 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프랑스 하면 대학까지 평준한 평등의 나라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요. 왜. 알고 보면 이보다 더욱더 철저한 엘리트 교육 체제가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국가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 세운 특수학교를 그랑제꼴이라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원한다고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위 8% 안에 든 학생들만 그랑제꼴 준비반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원하는 그랑제꼴에 지원해서 시험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특별하게 선출된 만큼 이곳에 입성하면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바로 월급을 받고 학교에 다닌다는 거예요. 자, 이곳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매달 약 800유로,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데요. 자, 왜냐? 이 학교는 1805년 나폴레옹 황제에 의해 국방부 소속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나폴레옹 황제는 이집트 원성에 나섰을 때도 군사 고문으로 에콜 폴리테크니크 소속 학생 40명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이 학교를 신뢰를 했다고 해요. 조국, 과학,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학교의 교훈도 나폴레옹이 직접 하사를 했다는 사실. 자, 이러한 군사학교로서의 전통이 지금도 일부 남아있어서요.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겐 장교 신분이 부여돼서 그 월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다. 이제 그만 가자. 안 돼!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1969년 노벨 문학상 수상한 희곡 아시죠? 고도를 기다림에 작가 사무엘 베켓, 걸리버 연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 드라큘라의 작가 브람 스토커, 세계적인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 이렇게 세계적인 문인들을 배출해내며 유럽의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를 영문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대학,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입니다. 1592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세운 이 학교는요,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작가들을 많이 배출해서 아일랜드 인문학의 발상지라 불리는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 이런 명성에 걸맞게 이 학교 최고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2013년 CNN 트래블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2위, 2015년 BBC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4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아름답기로 이름난 트리니티 대학 도서관. 어디서 많이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작품이다. 자, 이 도서관의 롱룸이라는 곳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찍은 거 아닙니까? 그 장면이구나. 저게 세트가 아니에요. 저 정말 세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총 길이 약 65m에 이르는 복도와 성인 키의 2배를 훌쩍 넘는 책장, 군데군데 놓여있는 사다리까지 그 웅장함과 신비로움이 이곳에 들어서 모든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아일랜드, 양국에서 발행되는 도서 모두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는 이곳. 현재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이 무려 약 600만 권에 달합니다. 그중에 고서가 한 20만 권 정도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최고다. 손꼽히는 곳입니다. 특히 도서관 1층에 보관되어 있는 켈즈의 서는요. 9세기 필사본 복음서로 양피지에 새겨진 섬세하고 화려한 색감의 사파 때문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소문난 책인데요. 13세기 역사가들은 이 책을 인간이 아닌 천사가 그린 책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이 복음서를 보기 위해서 매년 전 세계에서 50여만 명의 방문객이 트리니티 대학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저기 앉아서 책 한 번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도 사람들 중에서도 이 대학 출신들이 실리콘밸리를 확 먹어버렸다는 사실 아셨나요?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건 IT, 그보다 더 뛰어난 건 IIT다. 소름 끼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도의 공과대학 II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일단 세계 최대 IT 기업인 구땡 CEO 순다 피차이 이를 비롯해서 인도 IT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인포시땡의 창립자 나라야나 무르티 등 한때 실리콘밸리 창업자 15%가 이 대학의 졸업생들이었을 만큼 그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IIT의 경쟁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대 1입니다. 야, 인도 공과대학에 떨어지면 그 대안으로 에이 IIT 떨어졌는데 MIT나 가자. 뭐야? 이런 말이 있을 정도. 아 진짜로? 실제로 나라얀 무르티 회장은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IIT에서 전산학을 전공하려면 전국 20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내 아들은 성적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인 코넬 대학 보냈어요. 이렇게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애는 울고요. 대박이다. 친구들이 놀리고요. 코넬 가냐? 열심히 해봐. 그냥 자기 친구들 다 IIT 간 거야. 그럼 이렇게 바늘구멍보다 뚫기 힘든 IIT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 학생들이 찾아가는 곳 바로 인도 입시학원의 메카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의 중소도시 코타입니다. IIT 합격생 3명 중에 1명이 이곳에서 입시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 IIT 입학을 꿈꾸는 이들이 확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인도도 그런 거야. 대단하죠. 더 심하네요, 저 정도면. 더 심하네. 인구와 땅은 작습니다. 하지만 경제, 복지, 과학기술에서 스위스가 유럽의 강소국이 된 비결, 인적 자원 때문이라요.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 비율이 높기로 손에 꼽히는 나라입니다. 대박이다. 특히 과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수상자가 많은데요. 이러한 과학 인적 자원을 만드는 힘, 대학에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로잔 연방공과대학, 독일어를 사용하는 쥐리 연방공과대학이 그 주인공이고요. 자, 그럼 이 위험 돋는 스위스 공대 인재 육성 비결. 첫 번째는 빵빵한 지원입니다. 국내 최대인 서울대 예산이 약 6,888억 원인데요. 두 공대가 쓴 예산은 약 25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2조 9,711억 원입니다. 두 대학의 학생 수가 서울대 학생 수의 3분의 2인 것을 고려하면 한 사람이 받는 지원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스위스 공대 인재 육성 비결 두 번째, 바로 외국 인재 유치입니다. 박사 과정과 석사 과정 학생 절반이 외국인이고요. 학생 교수를 모두 포함한 두 대학 구성원의 국적이 무려 120여 개의 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스위스 공대 인재 육성 비결 세 번째,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올 때는 아니란다. 오늘 여러 군데 인데요. 저러네. 입학 조건은 까다롭지 않은데 학년이 오를 때마다 20-30%의 학생이 쫓겨난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졸업한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데요. 아인슈타인, 또 X선을 발명한 렌트겐, 레이저 마우스를 처음 개발한 로지땡, 태양전지의 제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염료 감응 태양전지는 최근 과학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신기술인데요. 로잔 쥐리 연방공과대학에 기반을 둔 스위스 연방기술원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에는 클레어몬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름 좀 날리는 명문대들이 우수수 자리하고 있어서 맹모 삼천지교를 계획 중인 미국 엄마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사를 생각해보는 학군 명당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모나 대학은 미국 시사 잡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뉴 아이비리그 4위에 오르며 신흥 명문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하비머드 대학교는 컴퓨터공학 등 이공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곳으로 무려 MIT와 견줄 만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문대들도 과거에는요, 지금처럼 아이비리그를 그냥 씹어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폭풍 성장의 이유 궁금하시죠? 1925년 클레어몬트 내 포모나 대학교의 학장이었던 제임스 브레이즈델은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지역 내에 위치한 클레어몬트 맥케나부터 포모나, 하비머드, 피처, 스크립스까지 총 5개 대학과 2개의 대학원은 거대한 대학 컨소시엄인 클레어몬트 칼리지스를 이루게 되는데요. 클레어몬트 칼리지스에 소속된 대학들은 학교별로 이미 특출난 강점이 있는 학과가 하나씩 있었는데요. 다 모아놓고 보니 사회, 경제, 정치, 인문과학 어느 한 분야에서도 빠지지 않는 명문학과 어벤져스를 이루게 된 거죠. 게다가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역시 5개 대학과 2개의 대학원이 동시에 분담을 하기 때문에 오직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폭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학생들은 각 분야별 최고의 교수진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웬만한 종합대학은 그냥 씹어먹는 초명문 대학 연합 클레어몬트 칼리지스, 교육의 도시라는 별칭이 딱 어울리는 곳이죠. 이걸 잘하면 졸업할 수 있는 학과가 생겼습니다. 아이고야. 자, 무슨 학과일지 두 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줄넘기입니까? 아닙니다. 정답을 설명해드리죠. 뭐죠? 웃기면 졸업장이 나오는 이게 1위라고요? 바로 코미디 학과입니다. 웃기고 있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에머슨 대학에 미국 4년제 대학 최초로 코미디 예술 학사 학위를 주는 정식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바로 지난달 9월부터 가을 학기로 첫 수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끈따끈하네요. 진짜 네. 따끈따끈한 라이징 학과죠. 그러네요. 에머슨 대학은 1880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으로요. 인기 토크쇼 투나잇 쇼를 22년간 진행한 토크쇼의 제왕 제일 레노 프렌즈를 연출한 케빈 브라이트,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바비 브라운, 이런 사람들도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렇다면 코미디 학과는 대체 어떻게 수업을 받을까? 코미디의 역사, 유머와 웃음의 이론 같은 기본 과목은 물론이고요. 셰익스피어 코미디, 코미디계의 대부인 찰리 채플린 코미디 연구까지 전문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코미디 연기 또 훈련까지 받는 전문적인 커리큘럼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학교를 다시 가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웃픈 기사네요. 상황이 너무 웃프고요.